혹시 여러분은 TV 대선 토론에서 허경영 후보를 본 적 있나요? 허경영 후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방송국 입장에서도 시청률은 보장될 텐데 왜 TV 대선 토론에 나오지 못할까요? 더 나아가 대선 후보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물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허경영 후보가 왜 TV 대선 토론에 나오지 못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표현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표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어요. 여론조사 지지율 5%를 넘기면 TV 대선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고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방송토론에 참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 조항을 요약하면 국회 의석수가 5석 이상이거나 지난 선거에서 3% 이상을 받은 정당의 후보면 방송토론에 참석이 가능해요. 여기에 더해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한 달 동안 여론조사 지지율이 평균 5%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돼요. 허경영 후보는 바로 여론조사 5% 규정을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허경영 후보가 TV 대선 토론에 참석할 수 없는 건지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1월 20일 기준 국회 의석수 5석 이상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에요. 이 세 정당의 후보자인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는 참석 자격을 갖춘 거죠. 다음으로 지난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3% 이상 득표율을 받은 정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자료를 보면 없어진 정당도 많고 이름이 바뀐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정당법의 합당 규정을 적용해요. 그래서 합당하면 이전의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시도의원 득표율로 7.81%를 얻은 바른미래당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 민주평화당과 합당을 해서 민생당이 됐기 때문에 정당법에 따라 민생당은 방송토론 참석의 권리를 이어받는 거죠. 결국 앞으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대선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민생당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기준에 따르면 허경영 후보가 속한 국가혁명당은 대선 TV 토론에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선거운동 직전 한 달간 여론조사 평균이 5%를 넘는 후보가 추가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허경영 후보는 TV 대선 토론에 나올 수 없는 거고 지지율 5%를 넘겨 방송 토론에 참석하고자 하는 거죠. 대선 후보 토론회 참석 규정에 여론조사 5% 규정이 생긴 건 2004년 3월이에요. 하지만 이 규정은 개정 후 첫 대선부터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어요. 17대 대선을 4달 앞두고 한 후보가 이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이에요. 물론 헌법재판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여론조사 5% 기준은 그 다음인 18대 대선에서도 논란이 됐어요. 이번에는 5%의 문턱이 너무 낮다는 정반대의 문제제기였어요. 이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대선 후보 토론인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토론의 여파였어요. 새누리당은 이정희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이 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당시 새누리당도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5% 규정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방송토론 진입과 관련한 자격 요건의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전형적인 두 가지 가치의 충돌이 함축되어 있어요. 바로 균등한 정치 참여의 기회와 표현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규제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선거는 모두에게 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보는 방송토론에서 참신한 얼굴을 보기 어려운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건 민주주의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여론조사 자격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요. 이는 주로 작은 정당들의 주장이죠. 동시에 선거토론은 자격이 부족한 후보의 진입을 막는 역할도 수행해야 해요. 방송 편성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후보자가 나온다면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동시에 현실과 동떨어진 말로 선동하는 이들이나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극단주의자를 막는 것도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일이기도 해요. 이런 의미에서 여론조사 5% 규정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허경영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TV 대선 토론에 나올 수 없어요. 이런 기준은 표현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인 거고요. 물론 여론조사 5%라는 기준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이건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여전히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놓여 있으며 여전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조차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이런 세세한 규정조차도 민주주의 담론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